잠바티스타 바실레의 태양, 달, 그리고 탈리아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의 초기 형태로 훨씬 더 어두운 주제와 복잡한 줄거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이야기의 더 자세하고 확장된 줄거리입니다. 예언과 탈리아의 잠. 옛날 어느 왕국에 탈리아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왕은 성대한 연회를 열고 여러 점성술사와 예언가를 초대했습니다. 그중 한 예언가는 탈리아가 삼나무 조각에 찔려 큰 불행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왕은 크게 두려워하며 왕국 전역에서 삼나무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탈리아는 궁전을 돌아다니다가 한 노파가 삼나무로 만든 물레를 돌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탈리아는 호기심에 물레를 만지다가 삼나무 조각에 손가락을 찔리게 되었고 즉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왕은 딸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슬픔에 잠겨 탈리아를 성 안의 아름다운 저택에 두고 왕국을 떠났습니다. 왕의 방문과 폭력.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른 왕국의 젊은 왕이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숲속의 저택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저택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탈리아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탈리아와 강제로 관계를 맺고 떠났습니다. 탈리아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왕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떠났습니다. 쌍둥이의 탄생과 깨어남. 탈리아는 여전히 잠든 상태에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그녀는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각각 태양과 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정들이 나타나 쌍둥이들을 돌봐주었고 탈리아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쌍둥이 중 한 아이가 탈리아의 손가락을 빨아먹으면서 그녀의 손가락에 박혀있던 삼나무 조각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탈리아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탈리아는 자신이 출산한 두 아이를 보고 처음에는 놀라지만 곧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귀환과 사랑의 시작. 한편 왕은 다시 숲속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탈리아가 깨어나 있고 자신과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왕은 탈리아에게 자신이 이미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녀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리아는 왕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왕자도 탈리아와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키워갔습니다. 왕비의 질투와 잔인함. 왕자의 부재가 잦아지자 왕비는 남편이 다른 여인과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비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탈리아와 그녀의 아이들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비는 왕국의 요리사를 시켜 탈리아의 아이들을 잡아 요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요리사는 아이들을 숨기고 대신 양고기를 요리하여 왕비에게 제공했습니다. 왕비는 자신이 왕에게 아이들의 고기를 먹였다고 믿게 했습니다. 탈리아의 실현과 구원. 왕비는 탈리아를 성으로 불러들여 그녀를 불태우려 했습니다. 탈리아는 절망에 빠졌지만 이 사실을 안 왕은 왕비에게 분노하여 그녀를 처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은 왕비의 음모를 알게 되었고 왕비를 불에 태워 죽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비는 자신의 질투와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해피엔딩. 왕비가 처형된 후 왕은 탈리아와 결혼하여 그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탈리아와 왕은 두 아이 해와 달과 함께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 복수, 질투와 같은 복잡한 감정을 다루면서도 결국에는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결말을 맺었습니다. 결론. 잠바티스타 바실레의 태양, 달, 그리고 탈리아는 현대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왕자의 비도덕적인 행동, 왕비의 질투와 복수, 그리고 탈리아의 고통과 회복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샤를 페로와 그리무 형제에 의해 더 부드럽고 어린이 친화적인 이야기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실레의 원작은 여전히 중세, 유럽의 가혹한 현실과 도덕적 교훈을 반영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